같은 여름, 같은 마을에서도 참외밭의 모습은 참 다릅니다. 어떤 집은 봄에 욕심껏 모종을 많이 심어 처음에는 밭이 꽉 차 보입니다. 잎도 많고 줄기도 빨리 뻗으니 보는 사람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장마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줄기는 서로 엉키고 잎은 겹겹이 포개지고 어디가 어미줄기인지 어디가 새로 나온 줄기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바람은 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젖은 잎은 오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푸른 기운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도 손을 대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허전해 보이는 밭도 있습니다. 청주 근처 작은 텃밭을 돌보는 73살 김영수 씨의 밭이 그랬습니다. 참외 모종은 많지 않았고 사이도 넓었습니다. 옆집 박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밭에 몇 포기만 심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말에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몇 포기처럼 보이지만 한 달 뒤에는 이 아이들이 온 밭을 걸어 다닐 겁니다. 그 옆에서 이정숙 씨는 조용히 말을 보댑습니다.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여름 끝까지 살아서 밥상 위에 달콤한 참외 한 접시를 올릴 수 있으면 그게 더 고마운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참외는 부지런히 물만 주면 되는 작물이 아닙니다. 줄기가 어떻게 뻗는지, 뿌리가 어디로 숨을 쉬는지, 비가 온 뒤 바람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알아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많은 애플 참외도 처음부터 많이 심기보다는 성질을 살피며 천천히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참외를 어렵게 만드는 말을 늘어놓기보다 텃밭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4가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줄기, 뿌리, 바람, 물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보면 참외밭은 훨씬 덜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누군가는 참외를 많이 따는 법부터 묻지만 김영수 씨는 늘 먼저 밭의 숨기를 묻습니다. 모종을 심는 첫날부터 그 숨기를 만들어두면 장마 뒤에도 줄기를 정리할 힘이 남고 잎을 살필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빠른 수확이 아니라 여름을 끝까지 함께 가는 참외밭입니다. 처음 심는 분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식물이 자랄 자리를 먼저 남겨주면 됩니다. 그 여백이 결국 달콤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박철수 씨는 참외 모종을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 정말 이 정도만 심어도 됩니까? 모종이 작을 때는 한 줄에 몇 폭이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수 씨는 흙을 손으로 가볍게 만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외는 오늘 보이는 모습만 보고 심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손바닥만 한 모종이지만 조금 지나면 어미 줄기가 자라고 그 옆에서 아들 줄기가 나오고 다시 그 줄기에서 손자 줄기가 뻗습니다. 열매는 바로 그 손자 줄기에서 많이 달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줄기가 갈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영수 씨가 웃으며 비유를 들었습니다. 참외 한 포기는 혼자 사는 식물이 아닙니다. 마치 한 집안의 자식과 손자가 차례로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당이 좁으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듯이 밭이 좁으면 줄기도 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처음에 욕심껏 심으면 마음은 든든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줄기를 남기고 어느 줄기를 정리해야 할지 사람도 헷갈립니다. 이낭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밥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외는 많이 심었다는 자랑보다 여름 끝에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라도 맛있게 나누어 먹는 일이 더 오래 기억납니다. 김영수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텃밭은 숫자로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한 포기를 심어도 그 포기가 건강하게 오래가면 사람 마음도 덜 바빠집니다. 그래서 참외는 심는 날부터 한 달 뒤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지금은 빈자리처럼 보이는 흙이 나중에는 줄기가 눕고 잎이 펼쳐질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남겨주는 것이 참외 재배의 첫걸음입니다. 많이 심는 손보다 미리 헤아리는 눈이 더 필요한 작물입니다. 초보 때는 빈 흙이 아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참외밭에서 빈 흙은 게으름의 표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줄기에게 미리 마련한 길입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줄기 하나를 손가락으로 그려 보였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또 여기서 둘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길이 막혀 있으면 나중에는 사람도 가위질을 망설입니다. 그래서 참외는 심은 뒤에 고생하며 공간을 만드는 작물이 아니라
심기 전에 공간을 먼저 내어주어야 하는 작물입니다. 이 생각만 붙잡아도 절반은 편해집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줄기를 돌려놓을 때도 손이 가볍고 잎을 들춰볼 때도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참외는 작은 모종 하나를 심는 일이 아니라 여름 한철의 길을 미리 펼쳐놓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밭은 복잡함보다 질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박철수 씨는 줄기 이야기를 듣고도 밭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2포기쯤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밭에서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할 것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참외 잎이 서로 겹치면 햇빛은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비가 온 뒤에는 잎 사이의 물기가 오래 머뭅니다. 그때부터 밭은 겉으로는 푸르지만 속으로는 답답해집니다. 참외는 줄기가 많아지는 작물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촘촘히 심으면 어느 집 줄기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손자 줄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흐려집니다. 그러면 열매를 살피기도 어렵고 필요 없는 줄기를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은 손을 대다가 지치고 밭은 자연스럽게 방임 상태로 넘어갑니다. 방임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좁은 텃밭에서 줄기와 잎이 한꺼번에 엉키면 통풍과 채광이 약해집니다. 김영수 씨는 말했습니다. 참외밭의 빈 공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바람길입니다. 오늘 한 포기를 더 심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 장마 뒤에 잎을 들춰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빈 흙을 다시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까워 보이던 자리가 이제는 줄기가 돌아 눕고 사람이 발을 디디고 바람이 지나갈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방 안이 너무 꽉 차면 답답하듯이 참외도 숨 쉴 틈이 있어야겠지요. 맞습니다. 참외를 오래 따고 싶다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심어야 합니다. 텃밭에서는 한 포기를 더 넣는 것보다 한 포기를 끝까지 돌보는 일이 더 값집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다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흙 아래입니다. 줄기가 위에서 넓게 자라듯 뿌리도 아래에서 제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초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빈자리가 보이면 꼭 무엇이라도 심어야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지자 밭은 사람의 손보다 먼저 복잡해졌고 결국 좋은 열매보다 정리하지 못한 줄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 경험 뒤로 그는 참외를 심을 때마다 먼저 걸어 다닐 길을 남깁니다. 바람길이 있고 눈길이 있고 손길이 들어갈 틈이 있어야 참외도 사람도 지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밭일은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무리하는 밭보다 매일 조금씩 둘러볼 수 있는 밭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간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름 내내 사람과 참외가 함께 숨쉬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밭은 오래 푸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줄기가 지나갈 자리를 남겼다면 이제 흙 아래를 보아야 합니다. 참외는 뿌리가 깊은 곳으로 힘차게 내려가는 작물이라기보다 비교적 얕은 곳에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밭의 위쪽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종 하나가 앉을 자리만 파놓고 주변이 좁으면 뿌리가 마음껏 퍼지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참외는 위로만 키우는 작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펴내야 위의 줄기도 오래 갑니다. 장마가 가까워질수록 두둑의 높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비가 한꺼번에 내렸을 때 물이 오래 고이면 뿌리는 숨이 막힙니다. 참외가 물을 전혀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물이 빠지지 않는 답답한 흙을 힘들어한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외는 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히는 땅을 무서워합니다. 어느 날 밤새 비가 내린 뒤 박철수 씨는 참외 잎부터 살폈습니다. 잎이 처졌는지 색이 변했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먼저 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어디로 빠졌는지, 밭 가장자리에 질척한 곳은 없는지, 발밑 흙이 너무 눌리지는 않았는지 보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왜 잎보다 땅을 먼저 보느냐고 묻자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잎은 결과를 보여주고 땅은 원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참외밭은 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높게, 위는 넓고 평평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좁고 낮은 곳에 심으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비가 이어지는 시기에 차이가 납니다. 흙이 물을 보내고 공기를 품을 수 있어야 뿌리도 오래 버팁니다.
뿌리가 편하면 줄기도 차분히 뻗고 사람도 불안하게 밭을 들여다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둑을 높인다고 해서 거창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텃밭에서는 물이 머무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을 구분해주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김영수 씨는 삽으로 흙을 올릴 때마다 가운데를 너무 뾰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가 넓어야 뿌리도 옆으로 퍼지고 사람이 마른 흙을 덮을 때도 편합니다. 그는 두둑을 집의 마루에 비유했습니다. 마루가 반듯해야 사람이 편히 앉듯이 두둑 위가 안정되어야 모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흙을 다시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이 너무 질면 조금 더 말리고 너무 단단하면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참외밭 준비는 큰 기술보다 세심한 눈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빠지고 공기가 들고 뿌리가 옆으로 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참외가 여름을 견디는 바탕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모종은 비로소 조용히 힘을 냅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두둑이 준비되면 모종을 심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참외 모종은 깊이 묻는다고 더 든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뿌리가 편하게 숨을 쉬기 어렵고 줄기 아랫부분이 불필요하게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모종을 들기 전에 먼저 심을 자리에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물을 위해서 계속 붓기보다 뿌리가 닿을 흙 속에 미리 물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박철수 씨는 모종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심은 뒤에 또 물을 많이 주면 더 좋겠지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물은 이미 흙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가 그 물을 찾아가며 자랄 차례입니다. 사람도 너무 앞에서 끌어주기만 하면 자기 걸음이 늦어지듯 뿌리도 늘 젖은 위쪽만 만나면 옆으로 힘껏 퍼질 이유가 줄어듭니다. 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멍을 너무 깊게 파지 말고 모종의 흙덩이가 무너지지 않게 조심히 꺼냅니다. 준비한 자리에 살짝 얹듯이 놓고 주변에 마른 흙을 가볍게 덮습니다. 손바닥으로 세게 누르지 말고 뿌리와 흙이 닿을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줍니다. 위쪽 상토가 조금 보일 만큼 얕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종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게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밭일도 결국 사람 손의 온도를 담는군요. 너무 세게 잡으면 다치고 너무 놓아두면 흔들립니다. 맞습니다. 참외 모종을 심는 날에는 빠른 손보다 부드러운 손이 필요합니다. 물을 먼저 넣고 얕게 앉히고 마른 흙으로 덮고 가볍게 눌러주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모종 주변을 둥글게 살폈습니다. 물이 한쪽으로 고일 만큼 움푹하지 않은지, 바람에 모종이 흔들릴 만큼 흙이 비어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심은 날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모종이 새집에 앉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잎의 기운을 보고 흙의 마름을 보고 날씨의 흐름을 보며 조금씩 맞추면 됩니다. 처음 심은 뒤에는 마음이 급해 자꾸 만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참외는 조용히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해줄 일은 과하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움직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모종은 어느 순간 새 잎을 내고 줄기를 천천히 뻗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밭은 심은 자리에서 자라는 자리로 바뀝니다.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면 됩니다. 그 기다림이 건강한 뿌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종이 자리를 잡고 줄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의 눈은 열매만 따라가기 쉽습니다. 작은 참외가 보이면 마음이 먼저 설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크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열매보다 먼저 잎 사이를 봅니다. 바람이 통하는지, 비가 온 뒤 잎이 오래 젖어 있지는 않은지, 줄기가 너무 한 곳에 몰리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그는 박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흰가루병은 잎이 하얗게 보이는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밭이 너무 답답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을 겁주려는 뜻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외밭에서 병을 줄이는 첫걸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촘촘히 심지 않고 줄기가 겹치면 조금씩 방향을 돌려주고 잎이 빽빽해진 곳은 가볍게 정리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는 잎이 말랐는지 살피고 밭 안쪽까지 햇빛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필요할 때는 작물에 맞는 자재를 정해진 방법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이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외가 열렸는지만 보았는데 이제는 잎 사이에 빈틈도 보입니다. 김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빈틈이 있어야 참외가 오래 갑니다. 참외는 햇빛만 받는 작물이 아니라 마른 바람도 받아야 하는 작물입니다. 잎이 젖은 채 오래 머물면 식물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참외밭을 둘러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열매가 달렸는지, 잎이 지나치게 겹치지는 않는지, 바람이 밭 안으로 들어오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작은 조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부터 비가 그친 아침이면 밭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일 큰 참외부터 찾았겠지만 이제는 잎이 어느 쪽으로 겹쳤는지 먼저 보았습니다. 손으로 억지로 헤집는 대신 줄기가 자연스럽게 누울 방향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밭일이란 크게 한 번에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작을 때 알아차려 크게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흰가루병을 완전히 말로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밭이 너무 습하고 답답해지는 시간을 줄이면 사람도 대응할 여유를 얻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것을 참외밭의 아침 인사라고 불렀습니다. 잎을 보고, 바람을 보고, 흙을 보고, 오늘은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일입니다. 그런 조용한 습관이 쌓이면 참외는 더 오래 푸른 기운을 지킵니다. 결국 좋은 관리는 서두르는 손보다 매일 살피는 눈에서 나옵니다. 그 눈이 여름밭을 지켜줍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장마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비가림입니다. 김영수 씨의 텃밭에도 크고 화려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다만 참외 위로 비를 조금 덜 맞게 해주는 단순한 덮개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어야 합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이 정도만 해주어도 참외가 훨씬 편해집니다. 비가림은 참외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비가 이어질 때 잎과 줄기가 계속 젖어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여름비는 한 번 내리면 오래 이어질 때가 많고 흐린 날이 계속되면 잎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위에서 바로 떨어지는 빗물을 조금만 막아주어도 밭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만 막고 양옆까지 꽉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참외에게 필요한 것은 비를 피할 지붕이지 숨 막히는 방이 아닙니다. 이정숙 씨는 작은 비가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꼭 참외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 같네요. 김영수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은 참외를 응석바지로 만들려고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긴 날에도 잎이 조금 더 빨리 마르고 사람이 밭을 살필 시간을 벌기 위한 우산입니다. 비가림을 할 수 없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간격을 더 넉넉히 두고 물이 빠지는 길을 확인하고 비 뒤에 잎과 줄기를 살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밭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참외가 장마를 혼자 견디게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김영수 씨는 비가림을 만들 때 늘 단순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너무 낮으면 사람이 들어가 돌보기 어렵고 너무 막히면 안쪽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비를 위에서 조금 덜어주고 바람은 옆으로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이것이 텃밭에서 현실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밭을 떠올렸습니다. 큰 시설은 부담스럽지만 몇 개의 활대와 덮개로 작은 지붕을 만드는 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덧붙였습니다. 참외 재배는 대단한 장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를 줄이고 바람을 남기고 사람이 드나들 길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마가 와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특별한 참외, 애플 참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처음이라면 더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꼭요. 요즘 애플 참외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양도 새롭고 이름도 귀에 잘 들어오니 한두 포기만 심어도 밭이 특별해 보입니다. 박철수 씨도 그랬습니다. 김영수 씨가 애플 참외 모종을 따로 놓아두자 그는 물었습니다. 보기에도 좋은데 왜 더 많이 심지 않습니까? 김영수 씨는 잠시 모종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첫 해에는 많이 따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참외가 우리 밭에서 어떤 성질을 보이는지 배우려고 심는 것입니다. 애플 참외는 물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마르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열매가 커지는 때 수분이 크게 흔들리면 열매가 갈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수를 심기보다
한 포기 정도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관찰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가 온 뒤 어떤 모습인지, 햇빛이 강한 날, 잎은 어떤지, 열매가 커질 때 물 관리는 어떤지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해마다 밭이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군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텃밭은 이기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곳입니다. 참외도 그렇습니다. 줄기가 뻗을 자리를 주고 뿌리가 숨쉴 두둑을 만들고 바람이 지나는 간격을 남기고 물이 머물지 않게 살피면 참외밭은 훨씬 안정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외는 많이 심는 것보다 오래 돌볼 수 있게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종은 깊게 묻지 말고 부드럽게 앉혀야 합니다. 장마 전에는 물길과 바람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애플참외는 욕심내기보다 한 포기부터 배워가는 마음이 좋습니다.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에는 어떤 참외가 자라고 있습니까? 일반 참외를 심으셨는지, 애플참외를 시험하고 계신지, 어느 지역에서 키우고 계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밭 이야기는 다음 사람에게 작은 길잡이가 됩니다. 청주 근처 작은 텃밭의 김영수 씨처럼 우리도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살피면 됩니다. 참외 한 접시가 밥상에 올라오는 순간 그 안에는 흙을 고르고 줄기를 살피고 비를 걱정했던 시간이 함께 담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실제 텃밭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외밭이 올여름 끝까지 건강하고 달콤하게 이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여백과 천천히 살피는 마음이 결국 가장 좋은 수확을 데려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밭에 고마운 바람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